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둘러싸고 있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 2018년 8월 어느 아침에 이 작은 마을에서 난데없는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소란이 일어난 곳은 마을 중심에 있는 면사무소. 누군가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지고요. 놀란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작은 면사무소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 이런 와중에 총을 들고 있는 남자는 또다시 누군가에게로 총구를 돌리는데요. 이 평화로웠던 마을에 나타난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자, 2018년 발생한 사건인데 요즘도 저희가 가끔 주민센터에서 뭐 취중에 행패 부리는 사람들 그런 소식 전해드리잖아요. 다짜고짜 막 욕설에 폭행해. 자,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바로 이 사건인 것 같은데 한마을 면사무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 자,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2018년 8월 21일이었고요. 아침 9시 반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의 소천 면사무소로 한 남성이 들어서는데 이 남성은 인근에 사는 77살 김모 씨였습니다. 엽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당시 면사무소 사무실에는 직원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 씨는 그중 한 직원을 지목하면서 손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가슴에 총을 맞은 게 40대 사무관이었고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직원이랑 민원인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총구를 돌려서 또 다른 직원 30대 주무관을 향해서 다시 한번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두 명은 각각 가슴과 배에 큰 부상을 입었고요. 닥터 헬기까지 동원이 돼서 인근의 안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야, 진짜 이게 1982년 그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방금 우리 이 기자가 설명했는 바와 같이 두 명이 이제 사망을 하는 그 순간 총기를 돌려서 이제 민간인한테 다시 총을 쏘려고 하는데 정말 의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의인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면사무소에 와 있던 건축업자 박종훈 씨가 달려들어서 이 가해자를 딱 제압하고 그 총을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밀어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붙잡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 일로 이 기업으로부터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그 금액과 그다음에 의인상을 받았는데 이 박종훈 씨 이 3천만 원 전액 유족에게 기부했습니다. 아, 정말 박 변호사님 네. 정말 대량 살인 사건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묻지마 이 총기 발사는 아니고요. 아마 본인의 어떤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던 이 노인의 이제 범행으로 보이는데, 이 죽은 살해당한 두 공무원이 민원 담당이었다고 하고, 이거 민원은 뭐였냐면 이웃에 절이 만들어졌는데 절이 소각 쓰레기 소각 문제로 좀 문제가 있었고 계속 민원 제기를 했는데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서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죽이고 싶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고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박종훈 씨가 아니었다 그러면 다른 또 분포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웃 주민들은 사건 이전부터 이 범인 김 씨, 총기 난사범 김 씨가 조금 이상했다고 말을 했었죠. 당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맨날 가보면은 뭘 소리를 꾸며요. 앉아서. 그래서 나한테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7, 8월 달이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맨날 소리를 꾸미니까 뭐 이제 소리 꾸며갖고 둘이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엽총이 딱 나가는 거라. 그리고 뭐 여기서 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스님을 불렀어요. 하여튼 조심해라. 나한테 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해라. 아, 그 스님이라면 그 쓰레기를 막 태워서 분쟁이 있었다는 그 사찰의 스님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스님인데 사실 단순하게 쓰레기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요. 굉장히 오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범인이 이 군대 후배가 여기 뭐 물 좋고 공기 좋으니까 같이 살자 그래서 귀농을 했던 건데 그 후배는 사실 세상을 먼저 떠났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웃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수도관을 설치했는데 그 수도관에 물이 어느 날부터 좀 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저 스님이 절에서 물을 많이 써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 갈등이 시작이 됐고 또 이웃들하고도 수도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스님이 와서 그렇게 싸우시면 안 된다라고 말렸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님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사실 저 면사무소에 가기 전에
사찰에 들려서 스님에게도 총을 쐈었어요. 어. 다행히 이제 어깨 부분을 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그 인터뷰, 주민 인터뷰 들어보면은 7, 8월에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요. 뭐 이렇게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예고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건 이전부터 뭔가 징후가 계속 있었는데 이 남성 사실 4년 전에 귀농을 하면서 왔던 사람이기도 한데 진정을 많이 넣었는데 진정이 3건 중에 2건이 스님 관련된 일이라고 하고요. 또 스님이 이 김 씨가 도끼 들고 절에 찾아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경찰은 도끼 갖고 직접 위해를 가한 거 아니기 때문에 사건은 안 시켰던 걸로 보입니다. 또 이 사건 3주 전쯤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8월 중순 전에 총 쏴서 사람 죽이겠다. 이런 말을 수차례 해가지고 스님이 또 진정서를 냈다라고 하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집 앞에 지나갈 때는 새를 쫓는 이유로 총을 또 쐈다는 그런 진술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저 사람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런저런 많은 전조를 충분히 보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일단 뭐 주변에서 특히 스님이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건 뭐 어떻게 뭐 경찰에서는 뭐 얘기를 해도 도통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겠습니까? 자, 스님 측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잠깐 듣고 가시죠. 평상시에도 당신이 뭐 해병대 일기 출신인데 뭐 사람 다 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뭐 이장부터 시작을 해서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옆집에 계시던 분은 무서워서 집을 팔고 이사하시고요. 뺏을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스님하고 저한테 좀 예민한 것 같다. 나이 많고 좀 장애가 있는 영감이 그런 의도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람 하나가 죽어나가야만이 당신들이 신경을 쓸 거냐 그 말까지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80인 노인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자, 그 77살의 연로한 남성을 진짜 한순간에 살인마로 변하게 했던 그 총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네, 김 씨는 합법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봉화군에서 사건 한 달 전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총으로 위협했다는 진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이 김 씨가 출구에서 갖고 있던 총기를 회수하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씨가 수차례 이 파출소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왜 나를 잠재적인 피의자로 만드냐, 왜 총기를 제한하냐 이렇게 되레 화를 낸 건데요. 사실 이 따져보니까 경찰도 명분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에요. 그래서 총을 다시 돌려주게 됐고 이후에 이 사건 당일까지도 총기를 수차례 빌렸다가 반납했다가를 반복합니다. 김 씨는 범행 당일에 이 아침 7시 50분에 이 소천파출소에 들러서 엽총을 출고를 합니다. 이후에 다시 집 근처로 돌아와서 이 집 근처에 있는 사찰 아침 9시 15분에 가서 스님에게 이 총을 쐈고요. 아이고. 곧장 면사무소로 향해서 아침 9시 31분에 2차 범행을 저지릅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총 저렇게 막 줘도 돼요? 근데 이게 총이 개인 소유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찰서에 관리를 맡긴 거고 지금 또 그때 당시 법으로 유해조서를 포획하겠다고 하면 총을 내주지 않을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또 지난 사고 난 한 달 동안 13번을 이 가자가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용하고 또 즉각 갖다 주니까 이걸 딱히 무슨 살인죄 예비 음모를 밝혀내지 않는 한 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걸로 또 보여요. 승현님, 네. 과연 초범이었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고 이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살펴보니까 50년, 지금 이제 사건이 있기 50년 전에 이제 상해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전력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총기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총기 사용에 따른 공공의 위험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그 총기를 출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지만 50년 전에 벌금 전과 있었는 것으로는 그거를 제한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총기 관리에 구멍은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의 법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그 돌아가신 분들 정말 제일 안타깝고 그 상황 현장에서 면사무소에서 그 총기가 난사된 상황을
보고 계셨던 분들 얼마나 지금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네, 그 면사무소에 일단 직원만 10명 가까이 있었고요. 그 현장에는 임산부 포함해서 민원인들이 있었어서 총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 그리고 이후에 추모공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에 면사무소 측의 어떤 대응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남성 직원들만 전원 정상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흔적 있죠. 혈흔 같은 것들을 직접 치우게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남성 직원들도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동료를 잃은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에. 이후에 이 봉화군청은요, 당시 면사무소 근무 직원 중에 전보 희망자를 조사해서 희망 근무지로 전부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보통 저런 범행 현장, 범죄 현장에서의 혈흔 같은 거는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상당히 좀 안이한 대처를 했군요. 자, 양 변호사님, 이 77살의 살인마에 대한 뭐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최후 진술 내용이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성이 최후 진술로 배심원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했고 이 한 목숨을 마지막까지 다하기 위해서 한 명 나 하나 죽는 걸로 부족하다라고 해서 원래는 군수나 경찰서장을 포함해서 한 30명 이상을 사살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한 게 한스럽다 이런 이게 얘기.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저도 말을 하고 있지만 무슨 소리인지 황당한 얘기를였고 그래서 배심원단도 3명은 사형, 4명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기징역 선고를 했습니다. 차, 평생 충성을 다하고 사랑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오늘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